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곽정수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꼽히죠.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선과도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인데요. 이후 부동산과 고용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잇따라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한 정책 두 가지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깨는 이재명식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첫째는 모든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주택 정책이고요. 둘째는 비정규직 노동자 우대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사이다 같다,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찬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기본주택 구상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이 파격적이어서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무주택자는 소득, 자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기도 세도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적정한 임대료만 내면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금 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 방식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주택이 기존 공급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부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공급 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분양은 토지주택공사가 부지를 민간건설사에 팔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로또식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토지주택공사, 민간건설사, 당첨자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집값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신 3기 세도시에서 도에 주어진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할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10평 이하의 소형 위주입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기도 하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상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또 위치도 역세권 등 요지로 잡고 임대기간도 30년 이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등장인 셈이죠. 이재명 지사는 SNS에서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경기도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겠다, 이런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 정도입니다. 20, 30%에 달하는 선진국이나 50%를 넘는 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주택으로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되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정책은 비정규직 우대 방안입니다. 기본주택 발표 하루 뒤인 22일 이 지사가 SNS를 통해 직접 공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의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느냐,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덜 주며 중복차별을 해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성을 정확히 가리킨 것이죠.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기준 36.4%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이죠.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보셨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간 갈등이라는 의례 전쟁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법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이재명식 비정규직 우대 방안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이 이미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으로 총 임금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5에서 30%, 스페인은 5%를 추가 지급합니다. 경영계는 그동안 비정규직 급증 이후로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로는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는 비정규직을 활용해온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어려워지면 굳이 무리해서 비정규직을 남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또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을 쓰는 합리적 고용 관행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다면 굳이 정규직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학업, 건강, 육아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식 비정규직 우대 정책은 노동시장 양극화해소,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일석이조 또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발상의 전환식 정책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제안했는데요.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해서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청년 배당도 도입을 했습니다.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도 소수상인이 돈벌이 목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을 1,400만 도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결국 중앙정부가 채택을 했고요. 하천계곡 정비도 시행 1년 만에 96% 이상 진척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에도 4급 이상 공무원에게 1주택 초과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또 불응을 하면 내년 인사부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정책 아이디어와 추진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지사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소장은 기층 민중들에 대한 이 지사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 자신이 기층 민중 출신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층 민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지사를 두고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일례로 처음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그것도 없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지사가 앞으로도 이런 발상의 전환식 정책 발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고 잘한다 싶으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